지금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유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들고 있던 간에 이 유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보시다시피 오늘 새벽에 중동에서 유조선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80불 이상도 한 차례 또 급등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주봉상 흐름만 보더라도 이전 고점을 이미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일봉상 흐름으로 보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가 꺾였나요? 아니죠. 전혀 꺾이지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외국인 수급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식시장 안에서 수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어제 차 타고 돌아다니다가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경유 가격을 보니까 1,900원을 넘어선 데가 정말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또 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이게 지금 원래는 경유 같은 경우는 1,500원, 1,600원대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우리가 20리터 넣게 되면 어떻게 보면 1,500원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20리터 넣으면 3만 원이죠. 그쵸? 근데 이번에 2,000원짜리도 봤거든요. 2,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4만 원. 그쵸? 최소한 못해도 30%가 지금 올라간 거예요. 비용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마트에 가서 뭘 사더라도 어쨌든 이 소비자 가격이 형성되는 데 안에서는 물류비라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쨌든 휘발유 가격, 기름값 올라가게 되면서 체감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 경제 자체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환율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까요? 당연히 상승세를 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전쟁 리스크가 퍼지자마자 환율이 크게 급등을 하는 거예요. 환율이 급등하는 걸 떠나서 어쨌든 외국인 입장에서는 기존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가 원화로 바꿔서 이렇게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사더라도 우리가 원화로 거래를 하나요? 아니죠. 달러를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화를 가지고 달러로 바꾼 다음에 이 달러로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도 달러를 이렇게 원화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1,430원, 1,400원대에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게 되시면 1,500원 이상까지도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기존에 들고 있던 종목들 있죠. 들고 있기만 해도 손실인데 당연히 외국인 수급 자체가 크게 들어오기가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양시장 모두 매도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선물 쪽에서도 계속해서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 지금은 변동성이 많이 크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안에서는 보통 어떤 것들이 움직이냐면 단기적인 테마주들이 되게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만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당분간은 좀 더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또 나와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외국인 자금들이 이제 환율이 낮아지게 되고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어야지만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은 앞으로 어떤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보면 좋냐면 결국에는 오늘도 한 차례 좀 하락세를 보여줬잖아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박스권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봐봐야겠지만 최소한 못해도 급락이 나온다라기보다는 변수가 발생되지 않는 한 1070포인트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50포인트, 1100포인트 구간들까지 해가지고 이 구간 안에서 당분간은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처럼 크게 급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이 지금 현재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 유가가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 어쨌든 환율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다. 유가 상승함에 따라서 물가라는 게 급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라도 경제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둔화가 된다라는 것은 환율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시장이 둔화가 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좀 어떠셨을까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또 걱정되셨던 것들 있으시면 여러분 댓글에다가 좀 같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저도 여러분들께 또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상담들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좀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저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들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일단 수급에 대한 부분들,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분들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보시는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수급에 대한 흐름이에요. 자, 보시면 어떤가요? 일단은 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지 이제 쉽게 이해 가실 거예요. 결국에는 이 파란 색깔 선이 외국인 수급이고요. 이 빨간 색깔이 이 삼성전자의 주가예요. 근데 보시면 어떤가요? 외국인 수급들이 이번에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서 이렇게 또 급락을 또 보여줘 버렸죠. 물량을 거의 다 매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쵸? 여기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환율이 낮아져야지만 그 다음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그 다음부터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4월 달부터 해서 우리나라 펀드 자금 들어온다라고 했죠. 근데 그게 어디로 많이 들어와요? 코스닥으로 되게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주도 섹터는 뭐가 있죠? 뭐 제약바이오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바로 2차 전지 섹터로도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코스피 안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물량이 나오지만, 외국인 물량이 나오지만 그래도 지금 어느 쪽으로 성장하는 섹터 쪽으로는 외국인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바로 2차 전지. 말이 2차 전지지 전고체 테마를 여러분들이 꼭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 구간들 내려오게 되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반등이 나와줬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당분간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지지부진한 흐름들, 박스권 횡보 장세가 지속될 겁니다. 자,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삼성 SDI로 봤을 때 지금 위치에서 매수하는 것보다 좀 더 내려갔다가 60일선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 안에 내려올 때 이런 바닥에서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고 보시기 바라고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께 가격대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35만 7천 원에서 36만 원 정도. 여기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좀 현저하게 떨어지지만 그래도 37만 원에서 37만 5천 원 자리들. 요 정도 자리는 여러분들이 꼭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37만 원에서 37만 5천 원 자리들. 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환율도 떨어져야 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매집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삼성 SDI를 노리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올라갈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대형주 쪽으로 자금들이 크게 쏠리는 시기보다는 어느 쪽으로 어쨌든 이런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이런 코스닥 쪽으로 자금들이 또 많이 쏠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삼성 SDI는 크게 올라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수익을 보면서 단타로 하자라는 의미로 제가 단타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구독자방 안에서 오늘도 퍼스텍 나가면서 또 20% 넘게 수익을 봤듯이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 또 단타를 하면서 돈을 모아가고 그리고 수익 본 걸로 해서 삼성 SDI 추가 매수해 나가고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전고체 배터리는 여러분들이 꼭 하반기에 급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단타는 오늘 퍼스텍 나갔잖아요. 그렇죠? 20% 넘게 또 수익을 받고 어제부터 계속 노렸던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또 잘 잡으실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매수 스타점들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 나고 있으니까 구독자방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레포트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중으로 정리를 해서 주말 동안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해서 전고체 일정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으시기 때문에 삼성 SDI, 이슬 스페셜티 케미칼, 한농화성, CIS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 꼭 보셔야 되는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주말 동안에 올려드릴 거니까 꼭 체크하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구독자방은 고정 댓글란에 링크 제가 하나 넣어놨어요. 구독자방 링크니까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바로 들어오시면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다 초대를 해드릴 거고요. 시간 상관없이 제가 확인된 대로 해서 바로 초대를 해드릴 거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단타 계속 또 나갈 거니까 급등하는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에 혹시라도 시장 떨어지면서 손실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 반등 나오면서 또 크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메꿔가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미 수익 중이신 분들은 정말 이번 테마주 움직이라든지 아니면 단타할 것들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또 수익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자방 들어오시고 또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